권력은 어떻게 변질될까? 쉽게 풀어보는 동물농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동물농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역사적 사건과 많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소련의 변화를 풍자한 작품이죠. 그럼 소설의 내용과 역사 속 실제 사건을 비교하면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들의 반란, 러시아 혁명의 시작. 이 이야기는 한 농장에서 시작돼요. 이 농장의 주인은 존스 씨. 그는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죠. 여기서 존스 씨는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의미해요. 이 농장의 동물들은 힘든 삶을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켜요. 이 반란을 이끈 인물은 메이저 영감이라는 늙은 돼지예요. 메이저 영감은 우리는 인간에게 착취당하고 있다. 인간을 쫓아내고 우리가 직접 농장을 운영하자 라고 주장하죠. 여기서 메이저 영감은 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을 상징합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이끈 지도자였어요. 실제로 1917년 러시아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니콜라이 2세를 몰아냈어요. 동물들이 힘을 합쳐 인간들을 쫓아냈고 농장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사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농장 이름도 바꾸죠. 메이너 농장에서 동물농장으로. 이것은 러시아 제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이름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이제 동물들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해요. 그중 돼지들이 가장 똑똑해서 리더가 되었고 모두 함께 7계명을 만들게 되죠. 그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평등한 세상이 지속될까요? 두 번째, 혁명의 끝은 독재로.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대립. 혁명이 성공한 후 두 마리의 돼지가 지도자로 떠올라요. 바로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입니다. 이 스노우볼은 트로츠키라는 사람을 상징하고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상징합니다. 스노우볼은 모든 동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풍차를 만들자라고 주장해요. 풍차가 있으면 전기가 공급되고 노동이 줄어들고 동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풍차 건설은 트로츠키의 이 5개년 경제계획 산업화 계획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이 너무 강한 지도자가 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스노우볼을 자신의 개들을 시켜 농장에서 쫓아내요. 이 나폴레옹이 키운 개들은 스탈린의 비밀 경찰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농장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죠. 스노우볼이 떠난 후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이 배신자였다고 거짓말을 해요. 동물들은 이 말을 믿고 스노우볼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소련에서 추방하고 그를 반역자로 몰아갔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숙청과 공포정치, 스탈린의 숙청과 강제 노동. 나폴레옹은 점점 더 독재자가 되어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동물들은 모두 반역자로 몰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에 맞선 돼지들은
스탈린의 숙청으로 죽어간 공산당원들을 의미하고, 나폴레옹에게 반란을 일으킨 닭들은 이 농민들이 스탈린에게 저항하다가 이 처형당한 쿨라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동물들은 두려워서 나폴레옹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특히 복서라는 말이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버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복서는 순수하고 착한 노동자들이지만 권력자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존재를 상징하죠. 복서는 더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라고 믿지만 결국 병이 들자 도살장으로 보내지고 말아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독재 정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 외부와의 관계, 독소 불가침 조약과 전쟁. 나폴레옹은 인간들과도 거래하기 시작해요. 필킹턴과 프레드릭이라는 인간 농장주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서방 국가들과 나치 독일을 의미합니다. 나폴레옹과 프레드릭의 협약,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939년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협정을 맺죠. 하지만 나중에 이 프레드릭이 이 조약을 깨고 공격해요. 이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 전쟁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은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농장이 크게 파괴돼요. 그리고 결국 또다시 힘든 생활이 반복되죠. 다섯 번째, 결국 처음으로 돌아간다. 독재의 끝은?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들은 인간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두 발로 걷는 인간들은 나쁘다라고 했던 돼지들이 자신들도 두 발로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소련의 지도자들이 결국 자본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처음에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다른 계급이 생겨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역사 속 권력의 변질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한다.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각각의 개인은 항상 진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동물농장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능을 통해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통해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고전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